멜라니는 전투에 이겼는데도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 방위군으로 후방에 빠져있는 병사들 때문이었는데요. 멜라니는 그 병사들을 당장 최전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스칼렛과 그 병사들의 어머니들을 몹시 당황시켰죠. 남부가 남북전쟁에서 초반에 유리했던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남군이 수비축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방어자였기에 지리에 더 익숙하고 병사들의 사기가 더 높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군 장교들의 자질들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남부 남자들의 전쟁에 대한 장밋빛 망상이 잘 묘사되지만 이것은 북부도 만만치 않아서 남부 촌놈들을 전투 몇 번이면 박살낼 거라는 선전을 진짜 믿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1차 불런 전투에서는 워싱턴에서 민간인들이 떼지어 전장으로 소풍을 왔다고 하네요. 반란 진압 광경을 구경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북군은 남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고 결국 구경 나온 시민들과 함께 도로 워싱턴까지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유명해진 인물이 일명 남군의 돌벽 스톤월 잭슨. 남군의 장군들 중 유명한 사람을 한둘 또 꼽으라면 유능한 야전 지휘관인 제임스 롱스트리트, 그리고 이씨 가문이 낳은 또 한 명의 세계적인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습니다. 남부군은 개전 초기 동부전선에서 연전연승했음에도 그 유리함을 잘 살리지 못했죠.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남부의 분권적인 정책이었는데요. 주 정부가 주 방위를 핑계로 중앙에 병사들을 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군이 총사령관인 리에게 전군의 통일적인 지휘권을 보장했더라면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졌을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왔죠. 전쟁이 끝나고 남부 사람들은 이때도 저때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늘 투덜대곤 했답니다. 뭐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래봤자 남부는 북부에게 결국은 졌어. 왜냐하면 북부가 남부에 비해 훨씬 인구도 많고 산업도 발전했으니까요. 몇 번 전투에 더 이긴다고 뒤집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멜라니의 눈에는 바로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투에 한두 번 이기는 걸로는 부족하고 남부는 전력을 다해 북부를 계속 몰아붙였어야 간신히 이길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도 피 같은 전력이 후방에서 빈둥대고 있으니 이런 안타까울 일이 있나요? 소설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멜라니의 여리고 검은 눈은 분노로 빛났다. 내 남편은 싸우러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네 남편도 그랬듯이. 나는 그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전사하는 편이 더... 달링,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신경하고 잔인했구나. 멜라니는 분명 친교를 중시하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남들의 고통은, 더 나아가 친구들의 죽음, 심지어 가족의 죽음조차 멜라니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인 이념이 그것들을 사소하게, 그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멜라니의 결혼반지 투척에 숨겨진 뜻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칼렛에 비해 가정이라는 것은 사소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정치적 이념에 비해서도 역시 사소하죠. 멜라니의 사랑과 자부심에 불타는 눈은 동성애적 지향과 아울러 멜라니가 가진 특정한 정체성의 강력함을 드러냅니다. 영화에서 멜라니의 이런 성향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미드 선생이 춤곡의 파트너가 될 여성을 경매에 붙이는 미친 짓을 하죠. 영화에서는 멜라니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소설에서 멜라니는 아직 그럴 만한 정치적 위치에 있지 않고 애초에 미드 선생의 무개념한 행동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소설에서 멜라니는 여성주의적인 문제에 깊은 이해를 보이는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 멜란이라는 점은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애초에 멜라니는 여성주의의 이해만 보일 뿐이지 그에 걸맞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멜라니에게서 보듯 품성 정치는 타인을 매우 존중하는 듯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아니, 품성조차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심지어 김영환 선생 본인마저 자신이 북한에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고 뉴라이트로 전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은 이용해 먹으면서 정작 자신이 이용당한 사실은 몰랐던 거죠. 물론 이것은 품성 전체의 속성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의 속성이겠는데요. 소설에서는 이런 표리부동함을 잘 구현하는 정치인이 하나 등장하죠. 시대의 양심이자 박애주의자로 행세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비열하고 잔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